헨리 키신저를 살아있는 외교의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키신저는 1923년생인데요. 우리 나이로 100세입니다. 미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중심에는 늘 헨리 키신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키신저를 외교의 전설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수립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유대인 이주 정책에 따라서 가족들이 다 함께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후에 연합군 소속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요. 전쟁이 끝나고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최우수 졸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헨리 키신저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되면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약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전쟁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호치민이 이끌던 북베트남은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합니다. 자, 그러자 키신저가 느닷없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면서 소련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전략 핵폭격기들을 이 소련의 국경 부근으로 비행을 시켜요. 이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소련의 중재, 이 소련의 도움으로 북베트남을 협상장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죠. 두 번째,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금본위제를 중심으로 통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립니다.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고 국제 외환 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겠죠. 자, 그리고 3개월 후에 키신저가 은밀하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합니다. 파이살 국왕을 만나서 페트로달러 협의를 이끌어내죠. 그리고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중국과의 관계를 연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키신저는 미 최고위 인사 중에서는 최초로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국무원 총리인 저우언라이를 만나서 이 양국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다음 해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중국과 수교를 하고 함께 소련을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죠. 헨리 키신저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 때 헨리 키신저의 도움으로 김 대통령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헨리 키신저는 이 베트남전의 평화협정 체결을 성사시킨 업적을 인정받아서 1973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행보 때문에 노벨 평화상의 취지에 가장 어긋난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어요. 키신저는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도덕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만 충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칠레 쿠데타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미국에 도움이 된다면 독재자까지도 서슴없이 옹호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거죠. 그래서 전범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